60대 장 씨는 얼마 전부터 식사만 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처럼 불편한 증상이 반복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식사 후에 무심코 하던 몇 가지 습관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죠. 장 씨는 식사 후 늘 소파에 드러눕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었고, 심지어 식후 바로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도 일상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쌓여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소화불량, 복부팽만, 심지어 대사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난 후로 장 씨는 그제야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식후에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지만 몸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3가지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평소 습관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소파에 털썩 주저앉거나 침대에 눕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눈 붙이자는 마음으로 눕는 일이 많아지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서 조금 누워줘야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릴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은 위에 머물면서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위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이기 때문에 음식을 위아래로 눌러주는 연동 운동을 통해 소화를 도와주죠. 이때 몸을 바로 세우고 있으면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식후에 바로 누우면 이 연동 운동이 방해받습니다. 특히 옆으로 눕거나 등을 대고 눕는 자세는 위 속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결과 속쓰림, 트림,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이런 증상은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식사 후 누운 습관을 오래 가져온 경우가 많습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관략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관략근은 위 속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식후 눕게 되면 이 근육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쉬워집니다. 위산이 식도를 자극하면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통증이나 타는 듯한 느낌이 생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습관은 단순한 소화 불량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위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내용물이 자주 역류하다 보면 식도 내벽이 손상되고, 이를 반복하다 보면 만성적인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발해식도라는 상태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드물지만 식도암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만큼 누워서 쉬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꼭 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식후에 바로 눕게 되면 장 운동도 느려지고 음식물이 장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장 안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게 되면 가스가 차거나 변비가 생기기 쉬워지고 복부 팽만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비가 심한 분들 중에는 식후 활동량이 거의 없고 누워있는 시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를 챙기고 물도 마시지만 기본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장 건강에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눕기만 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은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수록 위의 탄력과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위장이 더 쉽게 부담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이후에는 식사 후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식사 후 누워도 별 문제가 없던 분들도 50대 이후부터는 자주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늘고 체한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음식을 바꿔야 하나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식후 행동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식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굳이 멀리 산책을 나가지 않더라도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창가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활동을 하면 위장에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소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후 움직임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겐 더욱 중요한 습관입니다. 만약 정말 피곤해서 누워야만 한다면 바로 누워서 등을 대는 대신 상체를 약간 세운 상태로 기대 앉는 자세를 추천드립니다. 쿠션을 등 뒤에 받쳐서 30에서 45도 정도의 각도로 기대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이 자세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합니다. 또 왼쪽을 아래로 해서 옆으로 눕는 자세는 위의 구조상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가급적 식후 30분 이후에 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식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습관도 우리 몸에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분들이 식사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소파나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곤 하시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하고 익숙할 수 있지만 이 습관이 반복되면 위장뿐 아니라 뇌와 신경계 건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식사 직후에 몸은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위와 장은 음식을 잘게 부수고 흡수를 돕는 활동을 활발히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시각적 자극이 강한 스마트폰 화면이나 TV를 보게 되면 우리 몸은 소화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뇌로 분산하게 됩니다. 특히 화면 속 콘텐츠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자극적인 소리와 이미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오히려 긴장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관의 움직임은 둔해지고 위액 분비도 떨어지면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눈과 뇌를 동시에 강하게 자극하는 대표적인 기기입니다. 밝은 화면, 짧은 동영상, 빠른 스크롤 등은 우리 뇌가 쉬지 않고 움직이게 만들고, 이는 결국 소화 기능뿐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균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율신경계는 소화, 심박, 혈압, 체온 등 몸의 기본적인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요. 식후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이 이 흐름을 방해하면 식후 졸림이 더 심해지거나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세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화면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거나 등을 구부정하게 만든 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는 복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위가 눌리면서 소화 과정에 방해가 됩니다. 복부가 눌리면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위에 오래 머물면서 트림, 복부, 팽만, 더부룩함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미 위산 역류나 장 트러블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자세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식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식후 몸의 상태에 귀를 기울이는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배가 너무 부른지, 소화가 잘 되는지, 혹은 속이 불편한지 같은 신호들을 무시하게 되고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게 되죠. 몸의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데, 전자기기는 이 감각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식후 전자기기 사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 후 뇌는 일시적으로 혈류가 줄어들고 이완 상태가 되며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나 부정적인 내용을 접하거나 긴장감 있는 드라마나 예능을 보게 되면 이완 대신 긴장이 생기고
뇌가 오히려 과도하게 깨어 있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이러한 자극이 밤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 후 휴식 시간이 곧 다음 수면 준비 시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뇌를 자극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은 스마트폰과 TV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뇌는 끊임없이 자극에 노출되며 멀티태스킹으로 인해 집중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위산 분비도 증가하고 이는 결국 위를 자극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위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자극에 더욱 민감할 수 있으므로 식후 멀티스크린 사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가볍게 창밖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몸의 반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혹은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반려식물을 돌보는 등의 간단한 활동도 매우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서적 안정을 돕고 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주고 허리를 펴는 동작 등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복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가벼운 움직임이 소화를 돕고 위장에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의자 스트레칭 영상이나 걷기 운동 앱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식후에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친 후 시원한 물 한 잔,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음료나 아이스커피 등을 즐겨 드시곤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혹은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기 위해 찬 음료를 찾게 되죠. 그런데 이 습관이 위장 건강에 부담을 주고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식후에 찬 음료를 마시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소화를 도울 수 있도록 식사 중과 식사 후에 위장 주변의 혈류를 늘리고 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위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게 되면서 위장 활동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차가운 음료로 인해 떨어진 위의 온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 에너지를 더 쓰게 되는데 그만큼 소화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위가 예민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중장년층의 경우 이런 자극이 속 쓰림이나 더부룩함 혹은 트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찬 음료는 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주변 장기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장 운동까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변비나 가스, 복부 팽만감 같은 문제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장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찬 자극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또 찬 음료를 급하게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위경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배탈이 난 것처럼 배가 아프고 갑자기 찬땀이 흐르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증상 역시 찬 음료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찬 음료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후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소화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찬물이 몸속에 들어오면 교감신경이 일시적으로 자극을 받아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방해하게 되죠. 그 결과 위산 분비나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고 소화에 필요한 효소 분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나 평소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런 미세한 신경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찬 음료 한 잔이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식사 후에 아이스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식사 후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분이 많은 탄산음료는 위에 가스를 가득 차게 만들어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하고 트림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하죠. 이로 인해 배가 금세 불편해지고 오히려 식사의 만족감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음료들을 자주 마시면 습관처럼 위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어 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후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의 또 다른 문제는 면역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찬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장기의 온도가 반복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환경은 장내 좋은 균이 살아가기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찬 음료가 몸의 체온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면역력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따뜻한 물 한 잔이야말로 최고의 음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후에 음료가 마시고 싶을 땐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전통적인 음료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음료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에서의 음식 분해 과정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따뜻한 물이 내장을 데워주는 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식후에 이런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속도 편안하고 기분도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생강차나 유자차처럼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료를 곁들이면 위장 보호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중장년층에게는 따뜻한 음료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은 줄고 장의 연동 운동도 약해지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찬 음료는 더 큰 부담이 되기 쉽죠. 그래서 식사 후에는 물을 마시더라도 가능한 한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이상적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력이 좋아질 뿐 아니라 몸속 순환도 원활해지고 전반적인 신진대사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식후에 무심코 마시는 찬 음료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몸이 잘 붓거나 손발이 차고 소화가 느리다고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식후 찬 음료 습관을 멈추고 따뜻한 음료로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시원한 맛이 그리울 수도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속이 편안해지고 식사 후에 컨디션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식후에 하면 안 되는 3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무심코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그리고 시원한 음료 한 잔. 모두 아주 흔하지만 건강에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셔서 식후 30분만큼은 내 몸이 소화를 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하루, 나아가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